훈련받으면서 다치거나 신체가 손상된 상태에서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송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는 건 지자체가 해야 되겠구나. 딴 데 쓸 걸 줄여서 이런 데 씁니다. 보훈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서울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직업인 오세훈입니다.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뵌 건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 6월 달에 있었죠. 연극 연평 보러 갔을 때 시장님을 처음 뵀었었는데 사실 그때 좀 상당히 놀랐던 게 연극을 만든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군에서 다친 제대 군인의 복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21년 6월 그 현충일이었던 것 같은데 현충일 날 국립묘지를 방문을 하는데 당시 이제 대위로 전역했던 이주은 대위를 비롯해서 몇몇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그 이주은 대위가 훈련받으면서 다치거나 신체가 손상된 상태에서 전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송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는 건 지자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발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상담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깥에다가 어디 마포인가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청자에다가 만들어드려라. 그래야 공신력도 생기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찾아오기 편하다. 그래서 지금 뭐 보고를 받아보니까 1,000몇백 건 정도 그동안 상담을 했고 승소를 해서 구제된 사례도 몇 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보람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외에도 사실 서울시 그 예비역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 중에 아주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예비군 무료 수송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비역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학생들이 수업에 그 결석 처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정말 이상한 교수들이다. 서울시가 도와줄 방법은 없겠나 연구를 하다가 이거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의외로 반향이 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보훈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으시다고 느끼게 되는데 어떤 정책이 주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써갖고 나왔는데요. 보훈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올해는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요. 6.25 전쟁, 월남 전쟁 참전 용사들 같은 경우에 참전 명예수당 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드리는 것들을 서울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딴 데 쓸 걸 줄여서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까 좀 기대도 되고 혹시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임대주택을 좀 30~40%더 경제적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건 이미 시작했고요. 최근에 발표한 거는 그 청년 연령 상향 조정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그 배려하는 정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군생활 한 분들의 경우에는 군생활 한 정도 기간 동안을 그 혜택을 연장시켜 드리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시장님 군생활 얘기인데요. 예. 장교로 복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법시험을 붙으면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36개월을 꽉 채웁니다. 그땐 참 손해본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참 그 시절에 그 추억도 많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경험 같은 거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 훈련 받을 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 훈련 받는 기간에는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훈련 막바지쯤에 천리행군이라는 걸 갑니다. 밤새워서 유격장으로 옮기는 그 밤샘 행군이 있었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걷는 동안에. 그러니까 50분 걷고 10분 쉬면 이제 길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 어설프게 잠이 들었다가 깨고 이제 날씨는 쌀쌀하니까 춥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데 제가 기수예요. 완전 군장하고 깃발 들고 가는데 걸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놀았는지 잤는지 어쨌든 뭐가 발이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웅덩이에 빠졌나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딱 정자세로 서 있는데 위에서 후레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사람 빠졌다고 위에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 쓰러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서가지고 눈을 떴는데 2m를 밑으로 뛰어내리면 사람이 균형을 잃잖아요. 근데 딱 서 있어요. 야, 그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다치진 않아요. 다친 데도 없고 멀쩡하고 위에서 막 그냥 괜찮냐고 그러고 그럴 때 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부터 후회가 되는 거야. 발 삐었다고 아프다 그러면은 앰뷸런스 타고 올라가는 건데 유역장까지. 너무 충실한 기수셨네요. 순간적으로 위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정말 후회하면서 올라갔어요. 이 순발력 부족이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면 올라가자마자 한 1시간 쉬게 하더니 또 돌리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1980년대 군 생활 하신 거겠네요. 네, 1988년도에 가서 91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넓게 보면은 지금 현역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은 시장님의 군 생활 후임이자 또 인생 후배이기도 한데 열심히 복무 중인 우리 현역 장병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추상적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실속이 있을 텐데요. 제일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나 이런 그 IT 계통, 최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스펙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어플라이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무료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드려요.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뭐 청년들에게 희망통장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확대 시행되는데요. 그거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포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맞춤형, 나한테 도움되는 정책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수님. 그러면 아마 내가 전역하고 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이런 서울시의 그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통해서 챙겨갈 것들은 다 알통같이 챙겨가서 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신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정말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군 생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